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또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요, 이번 주에는 재보선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 10월 28일에 재보선이 있는 줄 모르는 분들이 상당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재보선은 기초단체장 1곳, 광역의원 선거구 9곳, 기초의원 선거구 14곳에서 실시되는데요. 국회의원 재보선이 없어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번 재보선이 가지는 의미는 나름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한 민심의 방향을 보다 정확하게 짚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재보선은 국정교과서 전국의 분수령을 만들 수 있는 바로 그런 계기라는 생각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철근이 부족해요. 지게차 없어요? 인력이 부족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건설자재, 장비, 인력까지 위치 정보로 쉽고 빠르게 찾아주는 건설자재 N을 다운받으세요. 등록만으로 무료 광고까지 되는 건설자재 검색 애플리케이션 건설자재 N. CEO 금난세입니다. 꿈꾸는 젊음은 아름답고 도전하는 열정은 성공을 부릅니다.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기록하세요. 성공을 위한 CEO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아빠가 출근할 때 우리 모두 다 같이 뭘 자꾸 짜? 짜먹는 감기야. 물 없이 먹을 수 있으니까 어디서나 감기 잡기 쉽거든. 약 먹는 타이밍을 놓치면 감기 잡는 타이밍을 놓치니까. 국내 최초 짜먹는 감기약 대원제약.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제가 앞서 재보선 말씀드렸죠. 20대 총선 앞으로 5달 남았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관심 지역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대구의 수성구도 한 곳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야당의 김부겸 전 의원이 그야말로 이 만만치 않은 기세를 가지고 대구 수성에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은 김부겸 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김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부겸입니다. 자, 우선 말이에요. 제가 네.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오자 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네. 예, 근데 이게 뭐 결론 없이 끝났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 회동 이게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제 만나기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꾸 국민들한테 가슴에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아마 이걸 사전에 조율하는 분들이 바로 이제 그래서 이런 스태프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분들이 좀 더 국민들이 지금 뭘 답답해 하시는 걸 아셨으면 예. 좀 이렇게 이 딱딱한 이제 화성에서 오신 분하고 금성에서 오신 분들이 만나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예. 거를 보여줘서는 안 되죠. 예. 국민들은 지금 사실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와 최고의 정치 지도자들이 만난 거 아닙니까? 예. 예,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화성에서 만난 사람과 금성에서 만난 사람. 근데요, 사실은 이번 회동에서 결론이 안 날 줄을 야당도 알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예? 어떤 합의가 안 될 줄은. 그런 게 저도 답답한 게 그렇다면 양쪽에서 좀 조율을 해야 하거든요. 예.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거하고 야당이 원하는 것 사이에 분명히 절충점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몇 가지 대통령 원하는 개혁은 우리도 일정 부분 이러이러한 단서라면 받겠다 하고, 예를 들면 지금 교과서 문제만 해도 대통령이 직접까지 관여했다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뭐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한번 정치권에서 진지한 논의를 하시고 전문가 토론에 하신다든가 이 어떤 위기 국면을 스스로 이렇게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서로 할 말만 하고 헤어지는 이게 어떻게 최고 지도자들이 할 일은 아니죠. 예. 아니 진짜 할 말만 하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자, 지금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개입한 것이
뭐 드러난 것은 아니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야당에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왜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해서 비밀 테스크포스를 운영해 왔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신 교수님 그 모든 것들이 형식상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부가 한글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심정은 우리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라고 보지만 아직까지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의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화하라 마라 한 건 없으니까 물론 대통령께서 행정부의 수장이긴 하지만 그리고 적어도 교육부 장관이 또 얼마 전에 이분이 이거 뭐 국정교과서 계속할 게 아니고 몇 년 해보고 또 뭐 바꿀 수 있다는 어찌 보면 조금 무책임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이런저런 걸 생각한다면 아직은 좀 여지가 있다. 특히 11월 2일 날 뭐 지금 행정고시 예고돼 있잖아요. 뭐 그런 걸 조금 더 늦춘다든가 이렇게 조금 국민의 마음들과 이 갈등을 좀 녹여낼 노력을 해달라는 거죠. 공론화가 이제 공론화하고 특히 이 전문가들이 해야지 왜 너나 나나 모두 다 왜 대한민국에 너도 나도 정치에 대해서는 다 전문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역사 전문가가 될 수는 없잖아요. 전 그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 동아일보를 보면은요. 일단은 행정고시를 하고 황우여 장관을 교체해서 새로운 장관이 진두지휘를 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그건 아직까지 뭐 정부 여당이 어떤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갖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왜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이렇게 또 온 국민이 정말 시급한 과제가 많지 않습니까? 뭐 청년 실업이라든가 이게 여러 가지로 빈부 간의 그 엄청난 격차라든가 아직도 정말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온 국민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편을 갈라 싸우게 만드는지 저는 그게 정말 야속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이라는 한쪽은 고함을 칠 수밖에 없고 한쪽은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꾸 일을 밀어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참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많은 국민들이 진짜 여기에 이렇게 목매고 관심을 가지냐 하면은 그게 또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저도 헷갈려서 이 10월 28일 날 재보선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한번 보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 그리고 이제 화제를 좀 바꿔보죠 뭐. 지금 이 대구 수성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대구의 강남이라고 이제 불리는 지역인데요. 그죠? 근데 이제 상대가 김문수 전 지사일지도 모르고 다른 분일지도 모르죠. 그죠? 아직 그건 모르는 거 아닙니까? 공천이 이제 끝나봐야 아는 건데요.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는 좀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세요? 뭐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정당 지지율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누구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예견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뭔가 이 지방 도시 자체가 우선 전체적으로 힘들고요. 그리고 뭔가 계기를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조금 이 경쟁 자체가 또 사라져버린 도시가 되다 보니까 오늘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시민들도 이제는 뭔가 우리도 이대로 그냥 앉아서 중앙정부만 쳐다보는 방식은 조금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이런 열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거를 제가 받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여당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으로 유력시 되는 김문수 전 지사님에 비해서 제가 그만한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겠냐 없겠냐는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유, 겸손까지 하시네요. 근데 이제 그건 아니고요, 정말입니다. 그 호남에서도 이정현 의원이 이제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대구에서도 이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정당 지지율이 워낙 낮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정당 지지율이라는 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라는 게 뭐 이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지금 이게 국정교과서 전국으로 덮여서 그렇지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분당론, 신당론 많이 나왔는데 자, 지금 상태로 새정치민주연합이 계속 나가면은 어떻게 총선에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야권이 이렇게 분열해서는 어떤 선거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조금씩 서로가 다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나 다르더라도 우리가 야권 전체가 역량이라든가 인물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서로 조금씩 보태어서 지금까지 사실은 버텨온 게 야당의 현실이란 말이죠. 예. 예. 그래서 문재인 대표께 제가 조금 생각이 다르거나 혹은 그동안 조금 다툰 사람들, 심지어 탈당하신 분들도 좀 다시 만나서 예. 서로 접점을 찾아달라. 그래서 야권이 이대로 안 된다는 절박감, 그 이상 더 중요한 명제가 어딨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 근데 지금 이제 바깥에 나가신 분들도 다시 만나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게 중요한 부분인 게요. 사실 김부겸 전 의원께서 이제 대구에 나가시는 이유도 지역구도의 타파가 또 중요한 명분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야권이 호남에 기반한 기반이라기보다도 호남에서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역구도 타파의 명분이 될 수 있는 건데 지금처럼 호남에서 민심 이반이 일어나는 새정치민주연합 가지고 과연 지금 김부겸 전 의원께서 이제 대구에 나가셨을 때 지역구도 타파라는 명분 이것도 좀 희석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은 안 하십니까?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너무 앞서 나간 이야기인 것 같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이제 이정현 의원이 정말 호남에서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이른바 새누리당의 어떤 간판을 달고도 그 호남 분들의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처럼 이제 그게 국민들한테 많은 충격을 준 게 사실이고요. 특히 우리 대구 시민들한테는 이거 우리도 이제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많은 어떤 고무되는 분위기를 만든 건 사실입니다. 또 저도 상당히 그것 때문에 흥분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상황에 야권이 조금 생각이 조금씩 편차가 있더라도 이건 모두가 한 묶음이 되어서 필요한 것은 여당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또 필요한 부분은 여당에 대해서도 서로 힘을 합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풀고 이런 조금 성숙한 모습만 보여준다면 한국 정치 발전의 계기가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여기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산지사방 갈갈이 찢어지면 참 저로서는 참 난감한 거죠, 뭐. 그리고 지금 여당과도 협의할 거 있으면 협의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여당의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부겸 의원님하고 이게 좀 소위 말한 케미도 잘 맞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주 보세요? 아니, 자주 여기 이제 행사장 같은 데서 이제 지나가면서 서로 만나고 하는데 유엔하고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는 한 40년간 어떤 그런 개인적인 친분은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흔히 이야기하듯이 이제 둘이 손잡고 무슨 서로 정당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너무 정치를 너무 희화화하는 겁니다. 왜요? 그럴 수도 아니, 있죠. 이제 그런 계기가 온다는 거는 또 다른 정치적 환경이나 현재 이 정치적인 제도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어떤 변화가 왔을 때 어떤 그런 모색을 해볼 수 있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그런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대부분 다 좌절됐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우리 현실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진단과 그런 어떤 노력들이 조금 부족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이제 주목받는 또 한 분이 손학규 전 대표신데 이종걸 원내대표도 저희 방송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손학규 전 대표의 복귀를 기대한다. 나름대로의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물론 김부겸 의원께서 보실 때에도 손학규 전 대표가 만약 복귀하면 총선에 상당히 좀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그만한 자원이 복귀를 하시면 큰 영향과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나 우리 당을 지금 현재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나 야권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조금 염치 없는 요구죠. 그동안 어려울 때마다 손학규 전 대표한테 손을 벌렸다가 또 끝나고 나면 또 이런저런 구실로 해가지고 그분한테 상처만 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게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건 저는 지금 그렇게 지금 한 발 비껴서 있는 분을 이렇게 좀 이렇게 흔든다 할까요? 그건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정말로 야권이 절체절명인 어떤 순간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모두의 총의를 모아서 어떤 손 대표한테 어떤 요청을 하는 건 몰라도 지금처럼 그냥 소위 여기에 와서 좀 말하자면 또다시 좀 불쏘시개가 되어 주십사라고 하는 거는
염치 없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갑자기 손학규 전 대표 말씀드리니까 이 생각이 나네요.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권 후보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제가 갑자기 월요일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맡고는 정말 성숙하고 책임지는 그런 어떤 리더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제 후배긴 합니다만 저는 기대가 크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많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완주하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선생님 주초부터 큰 덕담해 주셔서 별 말씀을요. 그리고 하여간 바위에 계란 던지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어려운 도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제 대구 시민들의 마음이 바위도 아니고요. 저도 이제 계란이 아닙니다. 이제. 물론 그렇죠. 근데 상당히 그 도전은 의미 있는 도전이고요. 가치 있는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네, 많은 격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부겸 전 의원이었습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반도체 공학자 강대원, 예술의 경계를 뒤흔든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세계가 주목한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 미래의 공학 박사, 미래의 예술가, 미래의 패션 디자이너. 아이들의 꿈이 커져갈수록 대한민국의 내일이 밝아집니다.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학교. 다르게 꿈꾸다. 이 캠페인은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향해 함께 동행하는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환경부 YTN 라디오 공동기획 소중한 물 알고 사용합시다 퀴즈. 가정에서 쓰는 물 가운데 4분의 1이 욕실에서 소비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가뭄이 심한 요즘 욕실에서 사용하는 물을 줄여야 할 텐데요. 이것을 잘 잠갔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을 잠그지 않으면 1분 동안 12리터, 1시간에 무려 720리터의 물을 흘려버리게 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매일 한 분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마침내 숨이 멎을 듯한 절정에 살다. 반포센트럴 프루지오 서밋 10월 오픈. 대우건설. 속초에서 처음 만나는 아이파크의 특별한 가치, 동해바다와 청초호의 전망에 설악산을 품은 자리, 광역교통망으로 더 빨라진 서울 수도권, 마침내 명품 휴양 주거단지가 완성됩니다. 아이파크가 가장 아름다울 자리, 속초 아이파크 033-638-9666 10월 분양 현대산업개발.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숨을 한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한강 신도시에 공원을 품은 이 편한 세상이 옵니다. 은여울 공원을 앞마당처럼 누리고 2018년 개통 예정인 김포 도시철도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곳. 더 좋아질 한강 신도시를 만나세요. 이 편한 세상 한강 신도시 2차 성황리 오픈 중 031-997-2778 주식회사 3호. 성공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투자 비결. 용산의 미래를 누리는 곳에 오픈 예정인 면세점 상권까지. 그것도 남보다 먼저. 용산역 특급 상업시설 용산 서밋 스퀘어 귀하가 선점하십시오.
1899-1331 대우건설.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레미안 대한민국 빅브랜드의 만남. 9510세대 대단지 1km 파크밴드 100여 개의 테마공간. 강남을 바꾸다. 9510세대 송파 헬리오시티 문의 02449-7440.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함께합니다. 한국GM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선정. 2015년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조사 경영승용차 부문 1위 기념 고객 감사 혜택. 월 19만 3천 원으로 더 넥스트 스파크의 오너가 되세요. 지금이 당신이 꿈꾸던 기회. 10월 한 달간 LSMT 모델 4.9% 60개월 할부 기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도시를 떠나지 않아도 오롯이 나만의 시간, 나만의 여유를 찾는다. 나는 테라스에 산다. 개통예정 운양역 앞에 오는 한강신도시 대규모 테라스타운. 운양역 한신휴 더 테라스. 1800-8169 한신공영.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윤려원액.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 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Everyday beautiful PAT. 오정도 사랑도 PAT. 행복한 기다림 PAT. 우리의 여행은 어디까지일까? 동욱이와 인형이도 PAT.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7시 37분 44초 지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훈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교통량도 많은 가운데 고속도로는 사고 때문에 정체가 상당히 심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가는 길 2시간 전쯤에 신갈분기점 부근 4, 5차로에 걸쳐서 대형 화물차가 가드레일 들이받은 사고가 있었는데요. 현재도 5차로 막고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20km 구간에서 길게 정체가 심하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겠고요. 경부고속도로 역시 부산 쪽으로 가는 길 한남에서 반포까지 시구간 정체가 되고 신갈에서 수원 사이로도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밀립니다. 다만 이후로는 안성 부근 5차로에서 화물차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뒤쪽으로 15km 구간에서 정체가 상당히 심하니까 이 구간은 국도 쪽으로 우회를 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무단횡단. 엄연히 불법이지만은요, 슬쩍 눈치 보시면서 하시는 분들 종종 볼 수 있죠. 근데 사고가 나면 아무리 무단횡단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지난 2월 서울 서초동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무단 횡단하던 사람이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인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시죠? 한문철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게 사고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고는 예. 이제 왼쪽에 다른 차들이 쭉 밀려 있고 네. 오른쪽에 이제 저 비어 있는 우회전할 수 있는 차로 그쪽 좀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네. 오토바이가 달리고 있었는데 그 막혀 있는 차들이 쭉 신호대기하고 서 있는 네. 그 사이로 무단횡단자가 갑자기 튀어나왔고 마침 오토바이는 지나가고 있는데 오토바이 뒤쪽을 무단횡단자 달려오던 힘에 의해서 세게 부딪혀서 오토바이도 넘어지고 그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도 다쳤던 그런 사고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법원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은 이것도 일종의 오토바이가 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토바이가 충격했다고 본 거죠. 충격했다고 본 거죠. 네, 근데 충격이라는 것은 예. 앞부분으로 충격할 수도 있고 예.
또 정상적으로 잘 가는 사람 오토바이가 지나다 부딪혔을 때는 오토바이 옆부분으로 보행자를 충격하여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네, 이번도 오토바이가 충격한 걸로 보고 오토바이가 만약에 종합보험에 들어있었다 그러면 11대 중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끝나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을 것 같은 그랬을 사건인데 근데 오토바이는 종합보험에 들어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보통 이제 책임보험만 들어있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랑 합의가 안 돼서 기소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종합보험에 들어있으면 무단횡단자와의 사고일 때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고 이제 보험사와의 관계만 남게 되는데요. 이번 사고는 책임보험만 들어있기 때문에 합의해와라 하고 시간을 줬지만은 합의가 안 돼서 결국은 기소가 됐고 그래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무죄 판결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근거가요? 오토바이에게 잘못이 없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잘못이 없다라는 거는 결국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단횡단했기 때문에라고 그런 거보다는요. 무단횡단이더라도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예상할 수 있었고 또 발견하는 순간 피할 수 있었는데 왜 못 피했느냐 이럴 때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이라도. 네, 그렇죠.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저 앞에 보이면은 운전자는 앞을 잘 봐야 되는데 앞에 보이는 사람 왜 못 피했느냐. 그리고 또 저기는 무단횡단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예상되니까 그런 곳에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심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했느냐.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즉 예상할 수 있었느냐 아니냐 또 피할 수 있었느냐 아니냐 이 두 가지 잣대를 놓고 보는데요. 오토바이가 정체되어 있는 차들 사이를 지날 때까지는 무단횡단자가 안 보였었고 또 무단횡단자가 나타난 것은 오토바이가 막 지나가는 상황에서 뛰어나고 뒤를 부딪힌 거니까 미리 안 보였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피할 수가 없었다. 내가 지나가는데 내 뒤를 때리는데 내가 어떻게 피하느냐. 따라서 오토바이 운전자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바가 없었다. 네, 오토바이가 잘못한 걸 찾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죠? 그렇죠. 이번 사고에 있어서는 CCTV를 보니까 CCTV에는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그 찰나에 무단횡단자도 튀어나왔고 세게 오토바이 옆 뒷부분 오토바이 가운데 둘로 나눠서 뒷부분 뒷바퀴 쪽을 세게 때리면서 둘 다 넘어졌다. 이것이 CCTV에 나온 겁니다. 만약에 CCTV가 없었다 그러면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 무단횡단도 이제 보통 그 피할 수 있었느냐 이런 거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상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 예상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 네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사망률이 1위라고 그러더라고요. OECD 국가 중에서 맞습니까? 네네. 항상 꼴찌 근처를 가고 있죠. 우리나라가 1인당 전국의 그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가 한때는 1년에 12,000명 정도였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5,000명을 넘지는 않는데 하지만 OECD 국가 중에서는 아직도 그 사망률이 높은 편입니다. 왜 그렇죠? 꼴찌 수준입니다. 왜 그렇죠? 그 사망 사고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차대차 사고도 있고 차대 보행자 사고도 있는데 특히 이제 차대 보행자 사고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높은 편이죠. 그것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무단횡단자가 많다는 것이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보행자 신호 깜빡깜빡할 때는 건너지 말라는 신호인데도 무리하게 뛰어 건너다가 중간에 빨간불로 바뀌어서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생짜배기 무단횡단하다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횡단보도가 저 옆에 있는데 횡단보도까지 가는 게 귀찮다는 이유로 횡단보도에서 한 30-40m 떨어진 데를 무단횡단하다 일어난 사고도 있고요. 이 자동차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멀리 있어 보이니까 내가 더 빠를 거로 착각을 해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 시골에는 이 보도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도와 보도가 한대 혼재 있는 경우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바깥 가장자리 쪽으로 가야 되는데 차가 별로 안 오니까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다가 또 그러다가 길 건너던 중에 일어난 사고도 있고요. 그런 것이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시죠. 한문철 변호사였습니다.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댓글로 보는 뉴스.
댓글로 보는 뉴스 순서인데요. 오늘도 YTN 플러스 최영화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제일 관심이 많은 뉴스 어떤 거죠? 네, 어제 오후에 이 소식 듣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셨을 건데요. 예.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인 IS 연계 조직이 서울 강남에 코엑스를 폭파하겠다 이런 첩보가 입수됐다는 소식이 YTN 단독 보도로 전해졌었죠. 예. 그 협박 주체는 아프리카 말리에 본거지를 둔 IS 연계 조직 안사르 알딘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SNS에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렸고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이 확인해서 경찰에 전달을 했는데요.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경계를 강화하고 주변을 수색했지만 다행히 테러를 의심할 만한 이상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누리꾼들은 괜히 불안하다. IS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 현실이 되는 건가.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는 아닌 듯하다면서 걱정을 하면서 첩보 신빙성을 떠나서 평소에도 경비를 강화하고 비상사태에는 대비를 갖춰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네요. 이거 섣불리 안심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안사르 알딘이라는 실체적 조직이 코엑스라는 지역을 지명해가지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지정해서 이게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안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경계를 늦추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뉴스 알아보죠. 네, 가수 신해철 씨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1년이 됐습니다. 어제 경기도 안성시 유토피아 추모관에서 신해철 씨의 1주기 추모 행사가 열렸는데요. 예. 유족과 동료 가수 팬 500여 명이 참석을 해서 고인의 음악을 함께 부르며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족과 동료 가수들은 팬에 대한 감사를 전하면서 고인의 유작 앨범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누리꾼들은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 마왕을 응원했듯 가족도 응원한다. 또 운명과 영원, 사랑을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신해철이라는 출중한 가수이자 시대 정신이 앞서가던 인물을 잃은 것은 여전히 너무나 아픈 현실이라며 고인의 영면을 빌었습니다. 예, 벌써 1년이 됐군요. 예, 다음 뉴스 알아보죠. 네, 중국산 제품이 성능이 뛰어날 때요. 역설적으로 대륙의 실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 대륙의 실수가 아니라 대륙의 역습으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가격만 싼 게 아니라 성능도 뛰어난 중국 제품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시장을 무섭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예. 중국 가전업체 샤오미가 다음 달 출시를 앞둔 1인용 전동 스쿠터의 현지 가격은 우리 돈으로 35만 원인데요. 미국 세그웨이사 제품 가격이 20분의 1 가격이에요. 또 중국의 자동차 업체 비아디가 개발한 전기버스도 미국과 독일 등 세계 곳곳에 이미 진출을 했고요. 네. 기술력을 앞세운 첨단 제품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 오고 있다.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불량품이라는 편견도 다 옛말인가. 또 우리 기업이 각성할 때라고 하면서 세계가 변하고 있다. 중국 무시할 상대가 아닙니다. 좋은 점은 배웁시다. 이런 목소리를 냈네요. 예, 아니 우리도 옛날에 싼 가격으로 이렇게 공세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럴 때.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에 속했는데 지금은 물론 LG나 이런 삼성이나 이런 아주 세계적인 브랜드도 갖고 있지만 중국도 언제 이렇게 변할지 몰라요. 조심해야죠. 그렇죠. 무섭습니다. 그럼요. 다음 뉴스 알아보죠. 전국의 민간 어린이집 만여 곳이 집단 휴원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예.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가 오는 수요일이죠.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집단 휴원을 예고했습니다. 보육교사들의 근로시간 단축과 보육료 인상 등 처우 개선이 핵심 요구사항인데요. 예. 연합회 소속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는 지금 전국에 70만 명에 달합니다. 맞벌이 부부를 비롯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밖에 없는 부모들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죠. 누리꾼들은 아직 휴원 이야기가 없어서 한숨 돌리는 중이지만 혹시 몰라서 월차를 냈다 이런 분도 있었고요. 예. 제대로 지켜지는 게 없네요. 아이를 낳은 순간부터 죄인이 된 느낌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또 보육교사 입장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보육교사인데 연차도 못 쓴다. 처우 너무 열악하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식사시간, 휴식시간 없이 하루 종일 일하는 보육교사도 엄마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닌 교사들의 처우 개선이 목적이길 바란다. 이런 반응이었네요. 예, 그렇죠.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보육교사분들에 있어서의 얘기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고 또 부모들의 입장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요 우리나라 육아의 현실이라는 거를 좀 보여준다고 봐요. 그러니까 학제 개편한다고 출산율 높아지는 거 아니라는 사실 정부 당국이 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댓글로 보는 뉴스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뉴스 들으신 이후에 8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